자, 이번 시간은 O2 중3이 아니고 중2 2- 혼합물의 분리 첫 번째에 대해서 자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앞단원에서 배웠던 게 물질의 특성에 대해서 배웠었잖아, 그지? 어떤 내용을 배웠습니까? 녹는 점, 어는 점, 끓는 점, 밀도, 용해도 이런 걸 배웠고, 그 다음에 이번 시간은 그런 특성을 이용해서 두 개 이상의 물질들이 섞여 있을 때 이 성분 물질로 각각 나누는 혼합물의 이제 분리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자, 일단은 이런 물질의 특성 중에서 어떤 특성을 이용하는지, 그러니까 크게 세 가지가 나올 겁니다. 끓는 점 차, 밀도 차, 그다음에 용해도 차. 요 세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첫 번째, 끓는 점 차를 이용한 분리 이렇게 돼 있지. 자, 끓는 점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끓는 점은 온도라고 얘기했잖아. 어떤 온도입니까? 어떤 물질이 액체 상태에서 기체 상태로 변할 때의 temperature, 온도를 우리가 끓는 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이 끓는 점을 이용해서 어떻게 분리하냐? 충분히 이래 다 알고 있어, 그지? 증류라는 말이 나와, 그지? 증류. 증류라는 용어는요,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가열을 해, 그지? 가열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먼저 끓어나오는 기체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끓어나오는 이 기체를 이제 온도를 낮추는 거야. 냉각해서 순수한 액체를 얻는 방법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증류라고 얘기를 해, 그지? 보통 뭐 만들 때, 술 만들 때 증류라는 방식을 많이 써, 그지? 그래서 우리가 아바님들이 좋아하시는 이 술, 소주 이런 거 다 증류주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그래서 항상 증류를 통해서 분류할 수 있는 이 혼합물은 자, 이런 조건이 따르지. 끓는 점이 일단 어때야 돼? 달라야 돼. 그리고 잘 섞이는 액체의 경우 이런 증류라는 방법을 써서 두 물질을 분리한다는 얘기야. 두 물질이 끓는 점이 비슷하면 어떻게 돼? 같이 섞여서 나오겠지, 그지? 맞아요? 그 다음에 서로 잘 섞여 있으니까. 섞이지 않으면 그냥 분별 깔때기로 그냥 확 나눠버리면 되잖아. 그래서 액체 상태의 혼합물이라는 얘기는 A라는 물질과 B라는 물질이 이렇게 섞여 있을 때 가열을 하면 당연히 누가 먼저 끓어나옵니까? 끓는 점이 낮은 물질 먼저 끓어나옵니다. 이렇게 돼 있지, 그지? 자, 여기에 이제 액체 혼합물을 여기 넣어놨습니다. 여기에 끓임 쪽이라는 걸 넣어놓지, 그지? 혹시 끓임 쪽의 용도를 아시는 분 계십니까? 끓임 쪽은 이 혼합 용액이 갑자기 끓어 넘치는 걸 막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뭐 라면을 좀 물을 많이 해서 끓이다 보면 또 국 같은 거 어머님들이 끓일 때 갑자기 훅 하다가 갑자기 거품을 내면서 우락 그냥 넘치는 경우 있잖아, 그지? 갑자기 끓어 넘치는 거. 만약에 이렇게 갑자기 끓어 넘치게 되면 여기에서 오바이트 현상이 일어나서 어떻게 돼? 기체만 나가는 게 아니고 액체가 같이 빠져나가 버리지, 그지? 그래서 끓임 쪽을 넣는 겁니다. 그냥 서서히 온도를 높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여기에 상태 변화를 보세요. 그러면 얘를 자 혼합물을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가열을 하면 끓는 점이 낮은 놈부터 뭐가 됩니까? 기체가 돼요. 그래서 이 기체가 일로 쑥 들어오면 얘가 지금 어디에 담겨있는 물속으로 들어가? 찬물이 담겨있는 물속으로 들어가지, 그지? 맞니? 그럼 이 기체가 온도가 낮아져서 다시 어떻게 됩니까? 순수한 액체가 되지, 그지? 여기에서는 액화가 일어납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기화 현상이 일어나게 되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혼합물을 분류하는 방법, 증류. 우리 일상생활에서 뭐가 있습니까? 소금물을 가열하여 끓어나오는 수증기를 액화시켜서 순수한 물을 얻는 게 증류입니다. 증류. 됐습니까? 그 다음에 증발이라는 건 어디야? 소금물을 가열하면 끓는 점이 낮은 물이 먼저 증발되고 근데 소금이 남잖아, 그지? 그래서 뭐 증류와 증발은 어떤 물질의 특성을 이용합니까? 끓는 점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예시들이 나오잖아, 그지? 그럼 도대체 얘들은 끓는 점에 의한 혼합물에 불린지, 밀도 차에 의한 혼합물에 불린지, 그 다음에 용해도 차에 의한 혼합물에 불린지, 그걸 다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자, 2번.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혼합물 분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 물과 에탄올이 있어요. 그치? 물과 에탄올이 있는데, 물은 몇 도씨에서 끓어? 100도씨에서 끓지? 그래서, 물은 100도씨에서 끓고, 에탄올은 끓는 점이 78점밖에 안 돼. 그치? 78도씨에서 끓어, 그지? 그러면 두 놈이 섞여 있잖아, 그지? 그래서,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을 가열을 하면, 아까 끓는 점이 높은 놈 먼저 나와, 낮은 놈 먼저 나와? 낮은 놈 먼저 나온다 그랬지, 그치? 그래서 에탄올은 78도씨에서 끓고, 그 다음에 물은 100도씨에서 끓으니까, 온도가 이렇게 쭉 상승하다가 첫 번째 이제 수평 구간이 나와, 그지? 이때는 에탄올이 끓어 나오지, 그지? 맞습니까? 근데 문제는 에탄올이 끓어 나오는 요 니은 구간을 잘 보면요. 니은 구간은 에탄올은 끓는 점보다 약간 높은 온도에서 끓어 나와, 그지? 그 이유를 알아야겠지. 왜? 물이라는 놈이 있잖아, 그지? 물이 에탄올의 기화를 방해하고, 에탄올이 끓어 나올 때 물도 함께 기화되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완전히 분리가 안 된 상태라는 얘기야.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요 끝점에 딱 오게 되면 일단은 뭐가 다 없어진 거야? 에탄올이 다 날아가 버린 거지, 그지? 맞니? 그래서 이제 온도가 올라가다가 이제 두 번째 수평 구간. 근데 여기에는 이제 물만 존재하잖아, 그지? 물만 존재하기 때문에 상태 변화 구간이 이렇게 그래프 자체가 어떻게 됩니까? 이게 평평하다라는 얘기야, 그지? 여기는 약간 기울어져 있지, 그지? 이 차이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물의 온도가 높아진다. 미처 끓어나오지 못한 소량의 에탄올과 물이 디귿에서는 함께 기화되어서 나오고 마지막에 물이 끓어나온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과 에탄올 같은 경우는 어떤 방법을 이용합니까?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를 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물과 에탄올 혼합물을 가열하잖아, 그지? 에탄올이 먼저 끓어나오지만 이때 소량의 물도 함께 기화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증류를 여러 번 반복하면 순도 높은 물질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끓는 점을 이용한 예가 또 우리가 이제 과거에, 그죠? 과거에 이런 방법을 썼었어. 막걸리에서 소주를 만드는 거야, 그지? 그래서 지금 여기에 소주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이 장치 이름이 뭐라고? 소주골이, 그치? 소주골이. 그러면 지금 어느 부분입니까? 요 부분이 있지, 그치? 요 부분이 소주골이야, 그치? 여기에 막걸리, 그치? 곡물을 발효하여 만든 탁한수 막걸리지? 막걸리를 넣고 가열하면 여기에 알코올 성분만 먼저 어떻게 돼? 기체가 돼, 그치? 끓어. 알겠습니까? 끓다가 올라가다 보니까 이 대가리 부분에 뭐가 있어? 찬물이 있잖아, 그지? 온도가 내려가지 닿으면. 그래서 얘가 어떻게 돼? 액체가 돼서 줄줄줄 타고 이렇게 흘러내린다는 얘기야. 그래서 만들어지는 이 소주가 우리가 마시는 이런 청주 이런 소주가 되는 거지, 그지? 맞습니까? 맑은 소주가 됩니다. 이거 어떤 특징을 이용한 거야? 일단 끓이잖아. 그럼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한 혼합물의 분리에 얘가 되는 거지, 그지? 탁한 술에서 맑은 소주 얻기. 이런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바닷물. 바닷물은 어때? 먹어봤니? 바닷물 먹어보시죠. 어떤 맛이 납니까? 바닷물 어떤 맛이 나? 짠맛이 나잖아, 그지? 그래서 자, 바닷물은 이 안에 굉장히 많은 뭐가 들어있나요? 불순물들, 그지? 염류들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햇빛을 쪼이잖아, 그지? 햇빛을 쪼이게 되면
햇빛을 쬐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니? 바닷물이 증발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이 증발할 때 순수한 물 성분만 증발을 할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바닷물은 물에다가 이제 소금, 염화 마그네슘 이런 성분들이 막 섞여 있는데 순수한 물만 이렇게 어떻게 돼? 따로 빼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됐나요? 자, 이제 요즘 얘가 좀 맛이 많이 가요. 너무 많이 썼더니.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이 남았습니다. 원유의 분리. 자, 요거 중요합니다. 원유의 분리. 자, 이 친구는, 자, 우리가 외국에서 기름을 수입해 오잖아, 그지? 뭐 시커먼 끈적한 기름을 가져와. 그래서 우리는 또 이제 여기 석유화학 공단이 많이 있잖아, 그지? 공장 근처를 가다 보면 이런 둥근 그지? 원기둥 형태의 탑이 보이잖아, 그지? 이런 게 증류탑이야, 그지? 증류탑. 그러면 여기에다가 원유를 어떻게 합니까? 집어넣으면서 무슨 처리를 해주나요? 가열을 해줘버려, 그지? 가열을 하면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일수록 먼저, 그치? 기체가 돼서 나오잖아, 그지? 그래서 원유를 높은 온도로 가열하며 증류탑에 보내면 끓는 점이 비슷한 물질들끼리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이 순서 꼭 외워야 돼.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일수록 어디에서? 위쪽에서 분리가 돼. 요 순서를 좀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석유가스, 그 다음에 휘발유, 그 다음에 등유, 경유, 중유, 아스팔트 찌꺼기 이런 순서지, 그지? 그럼 위에 있는 놈일수록 요 부분이 중요한 거야, 그지? 중류탑의 온도, 끓는 점이 낮은 데에서 높은 순서입니다. 석유가스,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아스팔트. 휘발유는 석유가스는 뭐예요? 석유가스는 LPG야, 그지? 가정용 연료. 그 다음에 휘발유는 자동차 연료. 우리 승용차들 다 기름 많이 넣지? 이러면 또 선생님 우리 집은 전기차인데요, 이러지 말고. 물론 이제 가솔린 차일 때 가솔린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그지? 등유는 항공기의 연료고요. 그 다음에 경유는 디젤, 그치? 디젤 차라고 얘기하잖아, 그지? 중유는 선박의 연료고요. 그 다음에 아스팔트, 찌꺼기야. 도로 포장재, 그치? 아스팔트 포장하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원유들을 가열을 하게 되면 끓는 점이 낮은 물질 순서대로 쭉쭉 어떻게 된다? 나온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뭐가 제일 어렵냐면 너희들이 제일 이해하기 힘든 게 요 두 가지야. 어떤 두 가지? 공기를 분리해, 그치? 공기에서 막 질소, 산소 이걸 분리하고, 그 다음에 뷰테인과 퓨로페인의 분리하는 요 과정을 조금 많이 어려워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요거 설명을 할 테니까 잘 들어주세요. 자, 공기의 분리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치? 그럼 공기 안에는 제일 많은 게 질소, 그 다음에 산소, 그 다음에 아르곤 이렇게 돼 있어, 그치? 그러면 자, 요 수직선에 요 세 가지 물질들의 끓는 점을 한번 표시해 볼게요. 자, 제일 끓는 점이 낮은 게 누굽니까? 질소야, 그치? 질소가 끓는 점이 마이너스 195.8이라는 숫자야, 그치?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아르곤이라는 놈이 나와요. 아르곤이라는 놈이 나오는데 얘는 마이너스 185.8. 요 숫자를 외우라는 얘기 아니야.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산소가 나오잖아, 그지? 산소는 끓는 점이 마이너스 183.0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온도가 다 지금 뭐야? 끓는 점이야. 끓는 점. 그러면 자, 질소는요 마이너스 195.8도보다 온도가 낮아지면 어떤 상태가 되니? 액체가 돼. 알겠니? 액체.
아르곤, 산소, 자기 끓는 점보다 숫자가 낮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 액체가 됩니다. 그래서 얘들을 온도를 일단은 처음 어떻게 하냐면 낮춰. 얼마로 낮춰버릴까? 한 마이너스 200도씨로 온도를 낮춰. 그지? 그러면 새 물질이 어떻게 돼? 물질이 다 무슨 상태가 됩니까? 액체 상태로 존재해. 알겠니? 질소, 아르곤, 산소. 그지? 근데 온도를 이제 서서히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끓는 점에 딱 도달하면 기체가 되는 거야. 알겠니? 맞아? 그럼 온도를 우리가 올려볼까요? 어떻게 올릴까요? 자, 올립니다. 온도를 쭉 올리다가 어디에 딱 마이너스 195.8도가 되면 일단은 어떻게 돼? 기체가 나온다는 얘기야. 그치? 기체. 무슨 기체? 질소 기체가 먼저.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누가 제일 먼저 나오고 있습니까? 질소가 제일 먼저 나왔잖아. 그지? 맞아요? 그 다음 온도를 조금 더 올립니다. 올리면 두 번째로 걸리는 놈이 누구야? 아르곤이 걸리잖아. 그지? 그래서 아르곤이 두 번째로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그냥 산소잖아. 그지? 세 번째 산소.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처음 넣어주는 이 물질이 액체 공기야. 그지? 액체 공기는 마이너스 한 200도씨까지 낮추게 되면, 쌤이 아까 얘기했잖아. 이 세 기체가 다 액체로 존재해. 맞니? 공기가 액체로 존재한다고. 그래서 이 온도를 서서히 올리면 끓는 점이 낮은 놈 먼저 기체가 된다는 얘기야. 그지? 그래서 질소는 마이너스 195.8, 아르곤은 마이너스 185.8, 산소는 마이너스 183이야. 그지? 그래서 가장 나중에, 그지? 분리가 되는 아이가 누구다? 산소가 된다라는 얘기지. 그지? 이해됩니까?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면 불순물을 제거한 공기를 액화한 후에, 그지? 몇 도씨로 낮췄습니까? 마이너스 200도씨로 낮추면, 그지? 다 액체가 된다는 얘기야. 그죠? 그 다음에 온도를 서서히 높여요. 온도를 서서히 높이면 끓는 점에 따라서, 그치? 질소, 아르곤, 산소로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끓는 점이 가장 낮은 질소가 가장 어디에서? 위에서. 끓는 점이 가장 높은 놈은 산소는 가장 어느 쪽에서? 아래쪽에서 남아서 액체가 되어서 분리가 된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것도 액체가 기체로 변할 때의 온도를 이용하는 거잖아. 그치? 맞니? 끓는 점을 이용하는 겁니다. 잘 들어야 돼. 딴짓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려워, 이거 내용. 자, 그 다음에 얘도 또 따로 해석을 해야 돼. 그치?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요. 지금 끓는 점은 항상 주어집니다. 끓는 점이 여기에 뷰테인이라는 놈은 끓는 점이 마이너스 0.5도. 그치? 부탄가스도 올리면 돼. 그 다음에 프로판가스 보통 어디야? 거기. 식당에서 많이 쓰이는 건 마이너스 421이야. 우리 쌤이 먼저 온도를 표시하라고 그랬지. 그지? 자, 온도에 제일 먼저, 자, 어디부터 갈까요? 뷰테인이야. 그지? 뷰테인. 얼마의 온도입니까? 마이너스 0.5도. 그 다음에 프로페인이야. 프로페인. 얘는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42.1입니다. 됐나요? 그러면 이번에는 얘들을, 그치? 어디에 넣어놨냐면, 둥근 바닥 플라스크에 이렇게 혼합기체를 넣어놓은 거야. 그치? 다 어떤 상태로 존재합니까? 이 안에서는 요 두 물질들이 막 섞여서 어떤 상태로 존재하는 거야?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야. 그지? 그러면 얘들을 이번에는 이제 어디에 넣냐면 소금이 섞인 얼음이야. 그지? 얼음의 온도가 0도야. 그지? 근데 소금을 넣으면 한 마이너스 5도씨까지 온도가 어떻게 됩니까? 온도가 내려갑니다. 하강을 해. 그지? 맞아요. 그러면 봐. 지금 얘들이 끓는 점이야. 끓는 점. 뷰테인이라는 놈은 얘 온도보다 높으면 기체로 존재하고
이 온도보다 낮으면 어떤 상태로 존재합니까? 액체 상태로 존재해. 그지? 그래서 얘 온도를 쭉 내려. 그지? 쭉 내리다가 마이너스 0.5도보다 그치? 얘는 마이너스 5도씩까지 내려가니까. 그지? 한 마이너스 몇 도까지요? 한 5도까지. 그지? 5도씩까지 딱 내리게 되면 얘가 먼저 뭐가 된다는 얘기야? 뷰테인이 액체가 된다는 얘기야.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지?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맞아요? 그래서 프로페인과 뷰테인의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혼합물을 분리하는 거지. 그지? 자, 잘 봐. 자, 공기에서 이런 물질들을 분리할 때는 온도를 확 낮춰놓은 다음에 서서히 올리면서 분리를 하는 거고, 얘는 뷰테인과 프로페인은 온도를 낮추는 과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낮추는 과정에서 액체화시켜서 그지? 혼합물을 분리하게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 내용 조금 많이 어려우니까 잘 알아두시고, 자, 딴 곳을 보면서 딴 생각을 하는 친구도 보이네. 그지? 여기서는 다 잘 보여요. 됐습니까? 자, 이거 좀 어렵지, 그지? 시은아, 이거 이해돼? 근데 문제 풀면 아마 또 헷갈릴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자, 이렇게 개념 설명했고, 이 문제를 천천히 한번 풀어봅시다. 복습 안 하면 여기 시험 엉망된다, 니네.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 A. 서로 잘 섞이고 끓는 점이 다른 액체 상태의 혼합물이야. 그지? 어떤 차이를 이용한다고 그랬습니까?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하지. 그지? 끓는 점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한다. 그 다음에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가열할 때 끓어나오는 기체를 냉각하여 순수한 액체를 얻는 방법. 이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증류라고 얘기를 했지. 그지? 그 다음 물과 에탄올 혼합물.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게 요 예시를 시험 문제에 많이 내. 그지? 쉬우니까. 이것조차도 안 하면 안 되지. 물과 에탄올 혼합물을 가열하면 끓는 점이 에탄올이 낮잖아. 그지? 낮은 에탄올이 먼저 끓어나오고 끓는 점이 높은 물은 나중에 끓어나옵니다. 그 다음에 원유를 높은 온도로 가열하여 증류탑으로 보내면 끓는 점이 어떻게 됩니까? 끓는 점이 낮은 물질일수록 증류탑에서 위쪽으로 분리가 된다. 이제 아까 뭐라고 그랬어? 석유가스, 가솔린, 등유, 경유, 중유, 아스팔트 찌꺼기. 그지? 이런 걸 다 외워야 돼. 한번 듣는다고 당연히 머릿속에 외워지는 게 아니잖아. 그지? 여러분들의 노력이 정말 필요합니다. 조금 이따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줄게요. 자, 1번. 다음은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분리하는 실험장치에 대한 설명과 실험장치를 나타낸 것이다. 가로 안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오른쪽 그림은 자, 액체 혼합물을 가열을 하고 있잖아. 그지? 선생님 불꽃이 없는데요. 이거 히팅기야. 그지? 불꽃 없는 히팅기. 가열기. 그럼 얘 무슨 차이를 이용해서 온도를 높였잖아. 그럼 무슨 차?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하여 액체 상태의 혼합물을 분리하는 장치로 혼합물을 가열하면 끓는 점이 어떤 낮은 물질이 먼저 끓어나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그림은 물과 에탄올의 혼합물 가열 곡선을 나타낸 것입니다. 가와 라 중에서 에탄올이 주로 끓어나오는 구간과 물이 끓어나오는 구간을 골라 순서대로 쓰세요. 그럼 제일 먼저 수평 구간에서 나에서는 누가 끓어나옵니까? 에탄올이 끓어나오고, 라에서는 이제 뭐야? 이제 그치, 순수한 물이 이제 수증기 형태로 나오는 요 구간이 되는 거지. 그지? 그러면 에탄올이 주로 끓어나오는 구간과 물이 끓어나오는 구간은 방금 전에 설명했듯이 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라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3번. 자, 오른쪽 그림은 소주꼬리를 이용하여 탁한 술에서 맑은 소주를 얻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혼합물의 분리 방법. 이거 무슨 방법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증류라고 얘기를 했지. 그치? 증류. 자, 그 다음에 4번에 증류탑으로 원유를 분리할 때 이용되는 물질의 특성을 쓰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증류탑으로 원유를 분리할 때 이용되는 물질의 특성. 이것도 어떤 차를 이용해서 끓는 점의 차이를 이용해서 분리를 했잖아. 그지?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원유를 분리할 때의 순서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누가 나오니? 석유가스, 그지? 석유가스. 그 다음에 휘발유. 다른 말로는 뭐 가솔린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가솔린. 우리가 주유소 가면 가솔린, 등유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지? 휘발유. 등유. 그 다음에 경유. 근데 뭘 잘 봐야 돼요? 요걸 잘 봐야 돼. 그지? 끓는 점이 낮다. 그지? 낮은 순서가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잠시 끊습니다.